중국과 주거니 받거니 뜨거운 형제애를 과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기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친중 정책을 정당화하던 나라는 꽤 많은데요. 최근 그들이 고심에 휩싸였습니다. 인구 54만 명의 천혜의 환경을 지닌 나라 몰디브. 몰디브의 친중국 정책은 전 대통령 압둘라 야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 협력을 이유로 중국에서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도로와 교량, 공항 등 엄청난 인프라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입니다.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엄청났는데 이로 인한 대중국 부채가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 즉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챙긴 야민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돈 세탁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BC는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몰디브의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고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중국과의 1대1로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몰디브가 부채 상환을 포기하면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몰디브의 섬이 고스란히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몰디브의 솔리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칼을 빼듭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인도와 다시 손을 잡기로 하는데요. 최근 중국과의 국경지역 분쟁으로 최고의 긴장 상태에 있는 인도는 지난달 몰디브에 5억 달러 규모를 차관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줬다고 하죠. 라오스 또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 위험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들은 루앙프라방 북쪽을 중심으로 중국과 연결되는 410km의 철도 사업을 계약했는데요. 이 철도가 생기면 중국 남부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오가는 시간이 무려 3일에서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7조 1천억 원. GDP 세계 112위인 라오스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죠. 결국 5조 원 이상을 중국에 빚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이 도입되면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나 부수적인 경제이익을 노릴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중국제로 대체합니다. 하다못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요. 빚을 내서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마저 중국이 걷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요즘 중국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친중을 외치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가 머물던 한 호텔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대사는 물론이고 여러 외교관까지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대사가 폭탄 테러에 노출되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발루치스탄주에서 중국인 교사 부부가 납치당해 살해되기도 하고 중국 영사관에 총을 든 괴한 3명이 총격전을 벌이다 모두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7월엔 중국이 지분 40%를 가진 파키스탄 증권거래소에 총격 테러가 일어나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파키스탄 현지의 민심을 살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그럴만했다? 천벌받은 거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친중 국가로 유명한 파키스탄에서 이런 반응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로 파키스탄은 이웃나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는데요. 두 나라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던지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시노팜을 가장 먼저 무상으로 공급받기도 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한 강성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카슈미르 지역 때문에 50년 넘게 인도와 잦은 군사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빈라덴 사살 작전 당시 미국과 완전히 틀어져 버린 파키스탄이 손잡을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었죠. 중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파키스탄 국민들이 어느 순간 싸늘해진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대부분인 카슈미르는 2019년만 해도 100여 차례 군사작전이 치러질 정도로 치열한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해도 총 2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지대에서 큰 규모의 지상전을 벌인 적도 많은데요. 1999년 카길 전쟁에서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도는 7천억 원 규모의 한국의 자주포 K9을 대량으로 사갑니다. 100대의 자주포는 인도 국경에 고루 배치되었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신화웨이보는 대놓고 K9과 인도 군사력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K9에 대한 인도 국민의 믿음과 기대감을 대놓고 깔아뭉개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라며 중국의 PLJ-05와 비교했을 때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 모두 열악하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중국의 여론전은 자국민 사기 진작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으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달래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자주포 PLJ-05 36문을 사 인도와의 전투에 사용했는데요. 중국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자주포의 성능은 놀랄만 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3발의 포탄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무색하게 한 발 쏠 때 포탑 부분이 크게 흔들려 정확도가 떨어졌는데요. 오차만 해도 수킬로미터에 달해 포탄은 인도군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K9은 무반동의 편안한 자세로 파키스탄군의 PLJ-05를 깨부쉈고요. 전차, 자주포, 소총까지 모든 것을 중국산으로 뒤덮은 파키스탄군은 그때 실감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사기를 쳤구나 하고요. 거기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과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과다르항을 연결하는 1대1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중국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레퍼토리가 뭔지 추측이 되실 텐데요. 경제 발전을 이유로 중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도로나 철도를 건설해 해당 국가의 자원을 뺏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추가로 이득을 얻는 방법이죠. 거기에 현지 일자리 대부분을 중국인에게 줬기 때문에 파키스탄 현지의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발로치스탄주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인프라 구축으로 먹고 살만해지려나 기대했던 것도 잠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사업이 진행될수록 파키스탄에 빚만 쌓여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AIN 통신은 파키스탄 부채 3조 4,600억 원 중 1조 1,175억 원은 1대1로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9년에는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했죠. 심각한 부채 상황은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이제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한 반군 조직도 바로 이곳 발로치스탄주에서 생겨난 해방군입니다. 그들은 로이터 통신 등에 중국은 압제자이며 우리의 재원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중국을 향한 반감은 대단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와의 분쟁을 이유로 저품질의 중국산 무기를 비싸게 사왔을 뿐더러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을 끌어다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망쳐놨다고요. 한국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몽골 같은 국가에는 한국 사랑을 외치는 몽골인들이 넘쳐나는데요. 왜 유독 중국이 발을 딛는 나라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참 의문입니다.